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특종 TV연의 신곡 무대에 출연하였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익산에는 밀크사지가 있다. 익산 지킴이 조승복님. 그리고 상관에는 편백나무와 온천이 있다. 상관면 지킴이 김영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저희가 녹음 날이잖아요. 자기소개 한번 색다르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색다를까요? 뭐 생각해 오셨잖아요. 승복님 먼저 아니면 영란님 먼저? 아, 네. 30대 젊음을 넘어 40대를 지나고 50을 맞은 김영남입니다.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영남님. 아, 그만큼 아니 사람의 그 텐션을 죽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영남님께서는. 아, 그래요? 네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50대 새내기 김영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나이가 나와버렸네요. 만 나이로 가야잖아요. 만 나이로 가야잖아. 제가 어느 아직 50 아니세요.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그냥 제 나이로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복님. 네, 안녕하세요. 그 익산 부성동에서 귀염둥이 조승복입니다. 귀염둥이 조승복님. 네. 아주 네. 색다른 자기소개입니다. 진짜 귀여워. 안돼 저기 청취자분들은 그 저희 모습을 잘 모르니까 네. 귀엽게 생겼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 네. 목소리로만 하니까 어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를 거 아니에요, 청취자분들이. 우리 작년에 공개 녹화 한번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보셨겠어요. 끝부분이라. 그래요? 마지막 저기 타임이어가지고 네. 뭐 얼마나 보셨겠습니까? 네, 영남 승복님과 녹음 방송하고 있는 날이 지금 25년 1월인데요. 대한민국이 여전히 많이 아픕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도 하고 현 시국에 대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분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던 공정과 상식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황당하고요. 그나마 그분이 잡혀 들어가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안심되세요? 네네. 저는 지금도 불안해. 네, 너무 비상식적이어가지고 당당하던데요. 그 공수처 문을 꽁꽁 그냥 닫아버려야겠어요. 못 나오게. 승복님은? 저도 이게 완전히 아직도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네.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계엄령 떨어지면은 진짜 이게 성공했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파장이었는데 네. 이거를 참 그럴 수 있다,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지지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군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국가의 그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대통령 개인 군인이 아니거든요. 국민을 위한 군인이지.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썼다는 게 이게 엄청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그분들이 답답해요. 네. 그분들이 지금은 애국을 넘어서 구구 세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지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지하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윤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지지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닌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콩고물이라도 있으니까 지지하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소문이 도는 그 보수가 진짜 있는 건지 저도 진짜 근데 궁금하거든요. 저희 얘기 잘해야 할 것 같아. 허위사실 유포 막 그런 걸로 신고당할 수도 있잖아요. 고소 들어오고 고발. 그렇나요? 그럼 장난 아니던데요? 그죠? 저를 말을 좀 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 나라 만들기가 이렇게나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옳은지 답이 바로 나오는데 상식을 부정하고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집단이 있기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고름까지 쫙쫙 깔끔하게 도려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네. 빨리 정상적인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부의금입니다. 결혼식 갈 때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할까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장례식 부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 유도회는 부의금으로 5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큰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우리 전통 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조의금은 마음의 표시이자 성의인 만큼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균관 유도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문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완장이나 과도한 꽃장식 같은 경제적 부담만 늘리고 전통상회와 무관한 관행은 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 전에 영남님과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승봉님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축의금 관련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네. 승봉님도 친밀도에 따라 축의금이 정해져 있겠죠? 네. 축의금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는 사람이 주변 사람이면은 그냥 친분은 없어도 친분은 있어야죠. 예, 주변 사람이면은 기본 5만 원을 하고요. 기본은 어느 정도 좀 친분이고 있고 좀 친하다. 네. 그런 정도면은 한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좀 그 이상은 가면은 한 30? 오, 50, 30. 예. 그리고 갑자기 팍팍 뛰네요. 예. 네. 이게 이제 그 30 정도 되는 거는 네. 아니 30에서 50 정도 하는데 네. 그거는 거의 뭐 중마고우죠. 네. 영남님과 다르네요. 네, 승봉님 많이 뜁니다. 금액이. 예. 아무래도 소중한 사람일수록 네. 돈의 값어치가 네.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 친밀도에 따라 금액으로 이게 달라진다는 게 참 그래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보이는 게 금액이니까. 그만큼 저도 아깝지 않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죠. 네. 예. 그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걸 주고도 진짜 친하다면은 부족하죠.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애식장 식비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주에 있는 모 호텔은 식대가 1인당 7만 원이 기본이라고 하네요. 식사를 안 하거나 축의금만 보내는 거라면 모를까 5만 원 들고 참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분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떠세요? 결혼식 뭐 축하로 갔는데 내가 준비한 축의금과 네네. 식대가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식장엔 직접 안 가고 축의금으로만 대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사만? 네.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서 인사하고 밥 안 먹고 돌아오기도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부터 안 가고 인사만 축의금으로. 네.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축의금만 벌 정도면은 뭐 친하지 않은 사람, 그냥 저희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주변 이렇게 네. 인맥 아는 사람 정도면은 그 정도면 가능하고 이제 친밀도에 따라서 참석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모험으로 가서 직접 축하해줘야지. 그게 더 금액보다 이게 돈을 승모이 오늘 말씀이 좀 중간중간 많이 끊어져요. 식대보다는 네. 직접 가야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비를 잘 알고 네. 돈을 넉넉히 준비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식비를 알아보고 가진 않잖아. 그래도 식장에 맞는 그 식비가 다르잖아요. 뭐 호텔은 좀 높고 네. 일반 예식장은 조금 뭐 정해져 있고 그거보다는 더 많이 내야 되니까. 호텔에서 예식한다고 하면 식비는 좀 알아볼 것 같아. 그죠?
왜냐면 호텔에서 애식 한다면은 이제 어쨌든 일반 애식장과 다르게 이제 좀 고급지니까 네네. 식대도 비쌀 것이다 생각해서 그럼 내가 축의금 얼마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아. 그죠? 그렇죠. 저는 네. 안 그래요. 아 무조건 그냥 식대 상관없이 친밀도에 따라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그것도 뭐 맞을 수도 있죠. 충분히. 너무 비싸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 단위로 해서 네. 아이들 데리고 가거나 뭐 와이프 같이 함께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막 여러 명이서 몰려가면 또 더 눈치도 보이는 것 같고 맞아요. 와 좀 많이 문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와 짝을 이루는 민감한 문제라고 하면 바로 부의금일 겁니다. 부죠. 네. 네, 오늘 주제는 부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입니다. 성균관 유도회는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공고했습니다.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4년 12월 18일 공개했습니다. 두 분은 성균관 유도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런 그 금액을 정해주는 거 보니까 네. 좋은 단체인 것 같아요. 승봉님은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성균관 유도회는 전통 의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전통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는 17개 시도본부 및 지부를 총괄합니다. 이번 신장례문화 사업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후원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결과물로 근거 없는 의례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성균관 유도회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런 단체에서 부의금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가이드를 잡아주면 조문객 입장에서는 부의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이런 공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단체에서 5만 원이면 충분해 라고 이렇게 공고해 주는 거. 제가 최근에 조문 갔을 때 거의 5만 원씩만 냈던 것 같아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5만 원? 근데 제가 최근에 장례를 안 치러봐가지고 네. 거기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식비가 네. 1인당 얼마 정도가 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장례식장은 그런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뷔페가 아니니까 그죠? 1인당 얼마다 그렇게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반찬, 밥, 네. 국 양으로 이렇게 인문수로 가격을 무슨 밥이든 뭐든 해가지고 준비해서 네네. 거기에서 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장하고 좀 셈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5만 원. 승봉님은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게 5만 참고가 원씩 하고 되세요? 있잖아요. 하고 계시니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딱 정해진다면은 아무래도 그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좀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 겪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러면 얼마 내야지 이렇게 모를 때 이런 게 참고는 되겠네요. 예, 초년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과거에 이제 얼마를 내고 받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는 현대의 장례 과정을 보면 언제부턴가 초배상과 성복제와 같은 알 수 없는 절차가 생겨났고 여기서 또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초배상과 성복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초배상과 성복제. 제사상인가요? 비슷합니다. 네.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죠. 네. 저도 이번 기회에만 알게 됐는데요. 초배상은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되면 의례 기본상을 차리는 거 이를 초배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올리는 뭐 상 그런 뜻인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저희 주의 깊게 보진 않았는데 요즘은 다 가짜로 장식돼 있지 않나요? 아니요. 장례식장 가면 다 그 과일이랑 실물로 그래요? 돼 있잖아요. 네. 금액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래요? 네. 그럼 금액이 저렴한 건 가짜 음식이 올라오기도 해요. 모형 음식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그리고 성복제, 그 초상이 나고 처음 상복을 입을 때 간단한 술과 과일을 영좌,
여기서 영좌람은 혼백이나 신의를 모셔놓는 자리를 이제 영좌라고 합니다. 영좌 앞에 차려놓는 애식, 이걸 이제 성복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초배상과 성복제와 같은 알 수 없는 절차가 생겨났고, 이게 원래 있었던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성균관 유도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완장과 같은 부수적인 상품이 필수인 것처럼 둔갑해 있다며, 우리 그 완장이 필수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조문 가면은 그 유가족분들 팔 한쪽에 이렇게 완장 두르고 있잖아요. 예. 이게 필수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거는 저는 상주를 표시하는 그거 완장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필수가 아니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저희 전통 문화를 이제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기관이니까 저희들보다는 좀 절차나 그런 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뭐 상복만 입고 완장은 안 차도 실례는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여기서 완장과 같은 부수적인 상품이 필수인 것처럼 둔갑해 있다며.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닌 것 같아. 예. 네. 근데 장례식장에서는 막 이것도 차야 된다고 하고 막 주고 하잖아요. 그 가격 매김이 뭐 더해지는지 모르겠으나. 더해지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장례 그 업체들이 네. 만들어낸 것들이 다 그런 문화가 생겼은 건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상술적으로. 승모님도 저기 뭐 지인분들 저기 그 조문 가게 되면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으세요? 팔에 이렇게 완장 차고 많이 있는 봐요. 모습. 예. 그 상조 그 지원해주는 그 업체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하신 분들은 이제 뭐 그 용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전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네. 막 그 제공하는 거가 틀리더라고요. 물품이든 뭐 인력 지원이든. 네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높은 가격을 하면은 더 좋은 서비스 해주고 뭐 차이가 있어요. 상조 보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험은 아니더라고요. 장례 업체 회사에서 그 장례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이제 그 물품을 지원하거나 그 사람들 인력 지원, 그다음에 차량 지원, 그다음에 뭐 행사 지원.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네. 장례식장과 이제 거래가 있는 이제 상조 물품이나 뭐 인력을 공급해주는 업체 네, 연락을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네. 준비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가 그 지정한 돈에 따라서 네. 그 제공되는 서비스가 틀리더라고요. 또 선택을 해야 돼. 네네. 이것도 아마 뒤에 자세히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금액을 좀 비싸게 내면은 뭐 인력도 여러 명 쓸 수 있고 물건도 좋은 거 많이 쓸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승모님 뭐 추가 말씀 하시려던 거 아니셨어요? 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적어서 괜찮습니까, 승모님?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진 기술이 발달해 영정이 신주, 여기서 신주라 하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위패, 저희 보면 이제 뭡니까 그 나무로 만든 이렇게 세워놓는 거, 예. 그걸 이제 신주라고 하잖아요. 그 사진 기술이 발달해 영정이 신주를 대신하게 된 것인데 신주와 영정을 모두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근데 조문을 가면은 되게 영정과 신주가 같이 있던데 대부분. 그러니까요. 저도 엊그저께 한번 갔다 왔는데, 네네. 예, 요즘은 이게 이걸 보면은 그 디지털이 돼 있잖아요. 이게 영정 사진을 요즘은 안 나오고, 네. 그 이게 이제 그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사진기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그 평상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포토샵. 예, 이게 포토샵에서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영정 사진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예, 가족들하고 그동안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보니까 또 합성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인의 그 사진만 두는 게 아니고 예.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바뀌었습니까? 예, 그제 갔다 왔는데 네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것도 신선하네요. 예. 영정 사진만이 아니라 가족들 사진까지 같이 둔다는 게. 예.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을까? 저희 부모님은 그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사진을 찍어두신 것 같아요. 미리. 네. 갖고 나중에 쓰신다고 네네. 좀 젊으셨을 때 그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은 저기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영정에 쓸 사진이라고 하면서 네. 그런 말 들으면 뭔가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긴 하는데 가슴이. 지금 두 분 부모님은 지금 건강히 살아 계시나요? 네. 아, 저는 그러면- 어머니만 지금 어머니 계시- 계시고 네. 승봉님 두 분 다 예, 계시고. 두분 다 계시. 네. 그 어쨌든 뭐 이게 신주랑 영정을 두 개 다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가면은 뭐 두 가지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올바른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 글씨를 네. 그 장례식장에서 써주는 건가요? 신이 네. 대부분 다 장례식장에서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요즘은. 네. 그것도 잘 써야겠더라고요. 그죠. 그 한자 붓글씨로 네. 써야 하니까. 네, 네. 요즘 그 뽑지도 않아요? 혹시 컴퓨터로? 뽑을 것 같은데. 예, 컴퓨터로 하겠죠. 아, 그래요? 예. 뽑을 것 같아요. 붓글씨. 아, 최근에 혹시 그 상을 치러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회자분은? 저는 이제 23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셨었죠. 그럼 더 잘 아시겠네. 경황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네. 준비했는지.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단 꽃장식의 등급, 그 꽃장식 선택하잖아요. 예. 마치 정성의 등급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재단 꽃장식 선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종류가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여러 개 있는데 유족으로서는 가격 있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라는 또 마음 더하기 조문객 시선도 있으니까 두 분의 간 직접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재단에 꽃장식 하는 거. 거기서 그 준비된 꽃으로 조문하고 했으니까 저희가 따로 그 또 꽃을 준비는 안 했잖아요. 아니 장례식장에서 그 재단에다가 꽃장식을 한다니까요. 생화로요? 네. 아, 예, 그러니까 국화 놓는 거 말고 그 네. 외에 그것도 이제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얼마나 드나요?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렴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간단한 꽃장식이고 네. 이제 비싼 건 이제 좀 화려하게 그러면 100단위부터 시작하는 그 거예요? 금액도 있던 걸로 기억해요.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유가족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싼 거 하기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선택하기가. 그 영정 사진만 딱 이렇게 놓는 것도 있잖아요. 굳이 그건 보여주시기라. 네. 예. 저도 조문 이렇게 지인분들 찾아뵈면은 꽃장식 많이 재단에 했던 분도 계시고 네. 간소하게 했던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이어서.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일이 된다면 네. 두 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분. 우선은 저는 가족들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겠죠. 음. 예. 저도 이제 상조를 가입하고 있지만, 네. 예, 이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치르고 싶지만은 또 다른 형제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상의해보고 결정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경제들과 상의해 본다. 예. 영남님은.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난감한 선택 사항이더라고요. 아니, 선택 안 할 수는 없잖아. 네. 하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면은 안 하는 네.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절차와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유가족에게 전가된다며 황망한 상황에 유가족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성균관대 유도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문객 맞이 식사 메뉴 정할 때도 저도 이제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생각해 보면 경황이 없으니까 좀 생각할 겨를이 없던 것 같아요. 또 마음이 급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식사를 뭐 이렇게 고르는 게 있더라고요. 반찬이랑. 네. 네. 그래서 뭐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그냥 가격 있는 걸로 이렇게 막 골랐던 것 같아. 그때. 근데 왜냐면 전문객도 맞이해야 하니까 네네. 빨리. 그 장례식장마다 네. 음식 맛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실례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맛있는 집은 정말 맛있어갖고 네.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분 계세요. 네.
저희 다 직장 생활 하니까 직장 지인분들 이제 상담하면 가잖아요. 장례식장.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육개장이 그렇게 맛있다고 네. 많이 드시는 분도 계셔요. 네. 진짜 동료 중에.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장례식장 어디야라고 하면 거기는 좀 음식이 별론데 그렇게 반응하신 분도 계시고 네. 저기 맛있는데 그렇게 반응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제가 전라남도 쪽에 한번 장례식장 갔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네. 근데 남도도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음식. 한번 돌아다녀 보셔야 알 거예요. 승봉님은 어떠세요? 여기 음식. 그 부모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모시고 네. 이제 그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음식 같은 경우는 예,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고급스럽게. 예식장이든 갔다 오면은 항상 얘기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아 저기 진짜 맛없다. 네. 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네네. 저기는 장례식장인데 갔다 와도 음식이 별로였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음식만큼은 어차피 고인 가시는 길이니까 네네. 최고급으로 좋은 걸로 해서 조문객들을 대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그 메뉴를 이제 애식장에서 이렇게 골라 주셔야 돼요라고 했을 때 먹어보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맛을 보고 맛있으면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럴 수도 없잖아. 아 그리고 그러면 그때 음식도 그 거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요? 가격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식업체 반찬 이름이 있어요. 아 음. 네. 그래가지고 키로 수인가 그람 수로 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어떤 반찬들을 고르실래요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승봉이 말씀하신 대로 맛있어 보이고 이제 비싼 반찬이 좋은 거라 생각해서 주문하고 시켰는데 막상 조문객들이 입맛에 안 맞거나 맛이 없다면 이것도 또 그렇죠. 네. 피해잖아요. 유족 입장에서는 고급스럽게 시켜놔 놓고 네. 맛없다고 또 뒤에서 딴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거의 이제 그 첫날이죠. 첫날 장일 때 우선은 먹어보고 시켜놓고 네, 시켜놓고 먹어보고 그 다음에 아닌 것들은 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3일 어차피 첫날 그 둘째 날에 제일 중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조문객들이. 네네. 예, 그러니까 둘째 날을 제일 준비성이 해야 하니까 첫날에 좀 유족도 그런 거, 같이 이제 예. 식사를 해야 하니까 먹어보고. 먹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뺄 거는 이제 맛없는 것들은 빼고 네네. 예,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어쨌든 영남님은 좀 가격 있는 그런 음식들을 준비한다. 저 선봉님입니다. 승모님은 저는 영남님은 맛있는 그 음식을 준비해주는 업체로 해서 갈 것 같아요. 그 업체를 이게 평소에 제가 가봤을 평소에 때 이제 전주에 살다 보면서 네네. 이제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그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이. 네네. 저희 그러니까 이게 맛집 투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장례식장을 얘기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 그죠? 아니 근데 삶은 다들 그 얘기한다. 그 고기를 그렇죠. 삶았다고 해도 네. 그 삶는 그에 따라서도 맛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그 장례식장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좀 무겁고 또 슬픈 자리이기도 하면서 그럴 분위기인데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도 지금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게 참 그래요. 어려운 문제야. 그저께 제가 갔다 왔는데 네. 좀 이제 음식을 어떤 거는 저도 이제 개인 판단을 하거든요. 이건 별로다. 판단하는데 이제 그 떡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떡을 시키고 이제 소량만 시키고 또 이제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가서 나가서 사오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게 더 저렴하다면은 일부는 사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개인이 준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 장례식장 통해서 사면은 이제 가격이 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고 본인이 아는 떡집이라는 데 연락해가지고 네. 그게 저렴할 수 있겠네요. 그 떡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전주 몇 군데 액션 다녀 보면요 똑같은 그 떡집에서 한 떡들이 있어요. 독점한 것 네. 같이. 그 무슨 유명한 떡집 네. 있던데. 근데 맛은 그렇게 맛있다고 못 느끼는데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처를 이제 또 확보하고 그런 것도 있나 봐. 떡집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떡도 네. 요즘 그 장례식장에서 주는 떡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떡도 종류가 좀 틀리더라고요. 여러 종류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떤 떡이냐에 따라 가격이 다를걸요. 그죠? 네. 네.
보통 한 두세 종류 막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종류인 두 종류 이상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종류가 많으면 또 비싸겠죠. 그러겠죠. 한 가지만 할 상차림으로 때보다. 기본 상차림이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기본 상차림이 나가잖아요. 네. 예, 네. 그때마다 나가는 거라.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계속 하면은 그 먹방 맛집 투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멀어지는 것을 너도 느낄 수가 있지. 오래전에 내가 느꼈던 것처럼 이제 변명은 않겠지. 고민하지도 않겠지. 설레임은 이미 사라졌으니 잊지 못할 수많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소중한 시간 멈춰진 추억 외면할 수 있는데 널 잊지 못할 거야. 어쩌면 이제 너무 멀어졌어. 다시 돌아올 순 없어. 내게 말해봐. 멀어지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 모두 정리가 됐겠지. 잘 가라는 말하려 전화 걸었어. 시간이 흐른 뒤에도 후회하지는 않겠지. 지금 내가 후회하는 것처럼 잊지 못할 수많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소중한 시간 멈춰진 추억 외면할 수 있는데 널 잊지 못할 거야. 어쩌면 이제 너무 멀어졌어. 다시 돌아올 순 없어. 내게 말해봐. 멀어지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잊지 못할 수많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소중한 시간 멈춰진 추억 외면할 수 있는데 널 잊지 못할 거야. 어쩌면 이제 너무 멀어졌어. 다시 돌아올 순 없어. 내게 말해봐. 멀어지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네,
추억의 노래 할리퀸의 널 잊진 못할 거야 듣고 왔습니다. 부의금 얼마가 적당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는 지나치게 상업화된 장래의 문제점을 알려 국민의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평소 자신의 상장래에 대한 의사를 반영한 사전 장래 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며 스스로 사후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권고했습니다. 네, 미리 자신의 장래에 대해 가족들이 어떻게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유언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아는 분은 자신의 장례식에 생전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나오게 해서 조문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두 분은 혹시 희망사항 있으세요? 자신의 이제 장례식 준비를 많이 한다면 미리. 생각은 없는데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겠네요. 네, 생각 안 하고 오셨어요? 제 장래는 제가 생각해오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고에다가 두 분은 혹시 희망사항 있을까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승복님. 아 그런가요? 네. 바빠서. 영남님은 저는 임영웅님. 임영웅 가수. 네. 네. 그분 노래를 막 줄줄이 틀어줬으면 좋겠네요. 아 임영웅을 좋아하세요? 네. 왜요? 그 목소리도 괜찮고 가족에 대한 그런 가사. 또 노래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 가사가 네. 많이 있어요?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같은 거 좋잖아요, 그렇죠? 산후라면이나 들국화에 저는 그런 걸 좀 떠올라서 네.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좋은 노래, 자기가 좋아했던 노래 이렇게 틀어보도 괜찮고.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종교가 있으면은 그 장례식장에 와서 계속 찬송가 부르고 또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식들한테 미리 얘기해두면 지켜주겠죠. 아 그런가요? 네. 네. 나의 장례식이니까. 저는 화장에서 제가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여름만 되면 물놀이 많이 가요. 서해안 쪽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화장에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얘기해놨어요, 아이들한테. 벌써. 그거 안 됩니다. 네.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요. 어제 나왔죠. 네. 3분장 가능하게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해안선에서 5km 벗어나서 대신. 네. 그리고 이제 해양 보호구역 같은 데는 안 되고 네네. 이게 가능하게 됐더라고요. 그럼 배 타고 나가야 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5km 벗어나서. 배사 또 장난 아니겠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납골당이나 그런 데 보관하는 비용보다는 배 한 번 타고 나가 5km 벗어나서 3분장 하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납골당에 만약에 우리가 묻혔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식들, 그다음에 그 자식들의 자식들 세대가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납골당에 들어 있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잊고 있거나 까먹을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런 경우 많대요. 많은데 이제 좀 저도 할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바닷가에 뿌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끔 할아버지하고 추억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를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위치를 몰라요. 그 바다 위치를요? 네. 저는 어디 바다에 뿌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쪽 가서 좀 그냥 추억을 좀 기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왜 바다에 해달라고 했냐면 가족들이 다 바다를 좋아해서기도 하고 그 어느 바다를 가든 바다를 보면 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 바다에다 해달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가 묘수 뜨는 것 같이 어떤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가봐야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또 관리를 해야 하잖아. 네네. 근데 그걸 언제까지 대가 이어지겠냐라는 거죠. 그 관리 다 해줍니다. 어디서요? 거기 다 납골당? 네, 납골당에서. 아니 납골당 말고 그냥 우리 사유지. 사유지. 산이나 들에다가 이제 그 수목장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걸 누가 관리해 주겠냐는 얘기죠. 자손들이 그걸 기억해 주게 좀 고마운데 네. 그걸 잊어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납골당에다가 모셔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이제 관리비 내야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세대가 이렇게 바뀔수록 납골당 관리비를 안 내 가지고 이게 뭐 폐기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기간을 정해놓고 뭐 5년이면 5년, 10년,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연락이 되든 안 되든 그때면은 이제 자율적으로
예, 폐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바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어서 드려봤습니다. 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좋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장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화장은 해야죠. 뭐 어디 생각에 네. 둔 땅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선산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평장을 해놔 가지고 평장이 뭐였죠, 영남님? 그러니까 그냥 봉분은 안 쓰고 그냥 화장해서 그 땅에다가 예, 수목장 같이 비석만 비석만 세우는 그런 거. 걸로. 네, 어떤 네. 건지 알 것 같아요. 평장. 자연장이라는 것 같은. 아무튼 그러니까 그 공간이 조금밖에 예, 예. 비석을 누우기도 예, 하고 누워서 세우기도 하고 네네. 예.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 이제 수목장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승목님도 그러면 그 선상 같은 데가 있어 그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저희는 땅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혹시 납골당이라 그러는데? 그쵸, 낙감당 들어가야죠. 아니면은 바닷가도 괜찮고요. 네. 바다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나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그 묘지 관리하다가 네. 벌 쏘여갖고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그런 미안하고 네, 벌초를 그런, 언제까지 맡길 거예요 후손들한테. 그러니까 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제일 네. 좋을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다. 네. 죽음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따라서 외면만 할 게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도 뭐 승봉님, 명당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야기 나누다가 좀 떠오르는 게 한 가지씩 있으실 것 같아요. 자신의 이제 뭐 장래를 대비해서 이 한 가지씩만 나는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싶다. 나의 장래 또는 뭐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이건 이렇게 해줘. 한 가지씩만 혹시 있다면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미리 살아생전에. 저는 생명 그 연장하는 그 뭐죠? 인공호흡기를 사용 안 했으면 걸지 마라. 생명연장. 네. 그러네. 그것도 있네요. 예, 그거는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그 인공호흡기를 한번 꽂으면은 그게 돌아가실 때 숨이 멈출 때까지 그걸 못 뺀대요. 가족 그러니까 동의. 뇌사가 왔다 하더라도 네. 그 인공호흡기로만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보호자가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스스로 그 숨이 멎을 때까지 계속 인공호흡기를 꽂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승봉님은? 저도 그거를 먼저 우선은 본인이 직접 그걸 해야 한다고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자식들한테 원하는 거는 슬프지 않고 예, 좀 즐겁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빠와의 이제 좋은 추억들, 예. 즐거웠던 기억만 간직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키워주시고 또 손자 손녀 지금까지 봐주시고 하시면서 애썼네요. 또 일하시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렇게. 예. 이거 엊그저께 제가 갔다 왔다 하잖아요.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장례문에 보면은 그 상주들 그 곡소리라고 하나요? 네네. 예, 그 곡소리가 많이 났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이게 뭡니까 형식상으로라도 네.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네네.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곡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곡소리가 참 듣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장례도 문화이다 보니까 예, 고인을 곱게 이제 뭐랄까 행복하게 예, 가르치는 길 이제 꽃길로 가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세상이 뭐 전쟁으로 인한 그 사망이나 또 사고사로 인한 그 갑작스러운 죽음 그런 죽음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그 우리 비행기 사고 때문에 네네. 엄청 슬펐잖아요. 네. 예, 그런 사고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이거예요, 그죠? 네. 그분들이 뭐 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서 그런 일을 당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매일매일 진실되게 살면서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이 주제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죠, 승봉님? 네. 한 번은 가족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장래에 대해서. 네네. 그럼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이나 그 아내들도 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그 운전면허증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장기 기증하는 거 있잖아요. 신청해가지고 그게 네. 이제 결혼 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권유해가지고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저도 이제 장기 기증을 이제 신청을 해서 면허증에 보면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그 면허증에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면 뭔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 뭐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나의 육신의 뭐 건강한 장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게 쓰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렇기도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아빠는 뭐 화장해서 뭐 아빠가 좋아하는 바다에 이렇게 뿌려줘 이런 것도 이제 가족들한테 미리 얘기해 둔다거나 그럼 좀 더 마음 편한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네. 네. 너무 대화가 무겁나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무겁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갑작스러운 거보다 그 익숙한 게 더 좋은 거니까. 맞아요. 네. 더 좋을 것 근데 같아요. 한번 가족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뭐 네. 마음이 한결 편하다. 난 얘기는 해놨으니까. 오늘 녹화 후에 한번 가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네네. 네. 승모님도 한번 대화 한번. 저는 오래 살 겁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죠. 다 오래 살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네. 성균관 유도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특히 조문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의금은 큰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던 우리의 전통 문화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상주를 위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잠깐 그 부의금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부조 5만 원이면 충분하다. 뭐 괜찮죠? 이 정도면 이제 이 유도에서 얘기를 네. 해줬으니까 당당하게 5만 원 들고 가도 창피하지 않게 그렇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준점이 생겼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 분에 대한 뭐 부의금은 이제 알아서 더 하시는 거고 네. 기본은 이제 5만 원이다. 왜냐고 물어보면 여기 성균관 유도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 그럼 되잖아요. 승범이. 네. 유도회 하길래 네. 유도회 만든 건가? 성균관 이게 유도회. 장래 문화를 유도한다는 식으로 해서 유도회를 이렇게 지었나 봐요. 아니 근데 그건 한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원고 보면서 네. 어떤 곳인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올바른 장래 문화를 전통 의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전통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단체. 네. 네. 승모님 네. 원고 보고 오셨죠? 예, 보고 왔습니다. 네, 아니,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 늘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죠? 대화 흐름이 끊어져 버렸네. 축의금, 조의금. 예, 부의금 5만 원. 네. 성균관 유도회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통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좀 아는 사이다 싶으면 최소가 5만 원이었던 것 같아.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5만 원 정도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진짜 그 젊은 세대, 네. MZ 세대나 뭐 잘 이제 초년생들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그 축의금을 한번 물었더니 친하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결혼한다는데 친하지는 않은데 10만 원을 한다고 하길래 오. 예. 뭐 친했어? 이게 제 기준에는 많이 그렇죠, 친한가 그렇죠. 보다 이렇게 네네.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결혼하는데 연락도 온 것도 아니고 친구들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 근데 갔는데 10만 원을 그 축의금 내고 왔다고 하길래 식대가 비쌌는갑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런 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연락 안 타고 꼭 결혼 있거나 무슨 상당했을 때만 연락 오는 것도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친한 관계라는 것은 관계 형성이라는 게 결국 평소에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이게 유지가 되어야지 몇 년 후에 있다가 뭐 우리 결혼이야 돌잔치야 상당했어 그럼 좀 그래요. 그렇죠. 좋은 관계 형성은 평소에 영남님이랑 승봉님이랑 이렇게 제가 방송하고 있는 것도 그런 관계를 이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냥 아무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 끌려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5만 원이 맞다. 자기 기준으로 세워서 하는 거니까 남 기준으로 해서 해버리면은 눈치 보이고 그렇게 보면은 또 못 가잖아요. 네. 좀 당당함을 가져야겠어요. 아마 전주에 있는 방송국에서 이 부의금 5만 원이면 충분하다 저희가 최초일걸요. 유일하고. 이걸 아마 방송에서 다루는 데가 있을까? 성균관 유도에도 아마 모르는 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전주 시민분들 중에. 그죠? 그냥 뭐 얼마 네. 하냐 이렇게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앞으로 기본 5만 원 이상. 네. 받는 만큼 돌려주는 게 당연지사 같은데 예를 들어 10년 전에 5만 원 받았는데 지금 5만 원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물가가 올랐는데 두 분은 물가 상승 고려하세요? 고려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왜? 그때는 축의금이 2만 원, 3만 원 그랬어요. 아니, 5만 원이면 지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네. 10년 전에 이제 뭐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5만 원 네. 그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5년, 10년이 지났어. 네. 그럼 지금도 똑같이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5만 원 내? 물가 상승했잖아. 금액이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찾아가는 게 네. 그것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값어치는. 찾아가서 낼 때 근데 이걸 식비나 이런 걸 다 따지지 말고 그냥 5만 원 받았으니까 5만 원 주는 건데 그렇게 이게 자기가 마음에 아까 영남님도 말했듯이 마음에 자기가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하고 오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영남님 어떠세요? 물가 상승 고려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그래서 항상 이게 예정된 금액이 아니고 뭐죠?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돈이잖아요. 네. 또 미리 준비가 못 되면은 나중에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마음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받은 건 아직 없어. 근데 내 쪽에서 먼저 이제 처음 뭔가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해야 돼. 그러면 좀 얼마가 적당한지 고민스럽기도 할 텐데 이런 경우도 친밀도에 따르는 거죠. 예. 과거에 그렇죠. 받은 게 없어. 내가 네. 먼저 내는데 네. 친밀도에 따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어머니 계시거나 뭐 장인 장모님 계시면은 상대방도 계시면은 똑같이 가지고 뭐 제가 뭐 할아버지 안 계시는데 할아버지 챙겨드리러 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좀 다른 접근이네요. 내가 이제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나 할아버지 안 계셔서 뭐 받을 게 없으니까는 지인분들 뭐 할아버지 무슨 일 생겼을 때 안 간다라는 저의 기준입니다. 저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개인마다 기준이 있으니까. 네. 난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만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상대방은 요만큼 할 경우 서운하시죠? 그래서 방명록이나 뭐죠? 그거를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갖고 항상 어디 축하 행사나 네. 상가 집에 가기 전에는 그걸 한번 들여다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만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상대방은 요만큼 했다니까. 그건 좀 실례일 것 같아요. 네. 동등한 그럼 금액이거나 그 친구가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한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잘 알고 있어야죠. 아니 그 친구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한테 이만큼 했다니까요, 많이. 그러면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 챙겨줘야 돼요. 그 싸움 나더라고 나중에. 진짜 서운해지고.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만나기가. 그러니까요.
냉정해져야 돼 이런 부분은. 저는 냉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승목님은 또 이런 네. 부분에 냉정하세요? 예, 애경사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진짜 친분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챙기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쩌다 한 번씩 연락하는 친구는 절대 안 갑니다. 오늘 또 있는데 예, 중학교 뭐 동창 뭐 아버님이 도와셨다고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고 해서 저 연락 오더라고 같이 갈 거냐고. 나는 안 간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예. 네. 평소에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뭐 그때만 연락해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진정으로 내가 받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위로로 가는 건데 진심의 네.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야 그게 진정한 그 유가족에 대한 위로가 아닐까요? 너무 부담 주지 맙시다. 근데 마음 가는 대로 가고 싶은 그 대로.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네. 너 혹시 내가 이만큼 냈는데 장부에 적어놨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 예, 저는 인연 끊어요. 그냥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네. 어렵네요. 그건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러면은 그 나중에 자기 때는 불러도 나중에 또 내가 부르면은 또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지거든요. 발생하는데 그럴 바에는 두 번 상처 받을 바에는 한 번을 상처 받고 사람은 크게 안 변하잖아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게 애경사예요. 저희가 나이 먹다 보니까 애경사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진짜 그런 마음이 한 번 있었다면은 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절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상업화된 장례 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가는 화장시설 및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먼 지역으로 화장하러 가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만큼 묘를 쓰는 것보다 화장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니까 시설 확충 필요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두 분도 이제 뭐 화장하실 거잖아요. 네. 이제 화장하고 그 어디에 이제 털을 잡을 것인가 그것만 이제 정하시면 되겠네요. 선산이 있으면 뭐 선산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뭐 납골당도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바다에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으니까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인데 네. 그걸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마무리하는 장소인데 여기를 혐오 시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참 모순적이지 않나요? 모든 게 다 모순입니다. 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주제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안에서 혹시 추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례든 그 애경사는 찾아가는 거는 그 마음입니다. 예, 진심이고 마음이 담겨 있어야 거기 가서도 진정한 축하와 뭐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간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축의금 이게 돈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올바른 장례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해주셔서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영남 조승복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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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명확한 전제는 없다. 쇼펜하우어.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알았었지.